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겸 의원님과 김재우 의원님께서는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도영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큰 질문, 첫 번째로 임시 공영주차장 확보 및 교통 선형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행 대통령령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차장 규정에 따르면 주차장을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이 넓을수록 많이 확보해야 되고 전용 면적이 좁을수록 적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년 전 이 규정이 제정될 때에는 주택의 규모가 큰 면적에 사는 경제적 부유층만이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어서 옳았었지만 지금은 자동차가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되어 오히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중소형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게 되어 내용에 모순이 있습니다. 중소형의 공동주택의 법정 주차 대수는 세대별로 한 대 전용인데 실제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는 60 내지 70%가 2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지 내에 이중주차, 단지 외에 도로 갓길 주차 등 주차난으로 입주민끼리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예산 부족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쉽지 않으므로 우선 임시 공영주차장이라도 시급히 만들어가는 것이 주민의 주거 공간의 질을 높여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읍시에서는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임차 조건으로 토지주에게 공시지가의 1%인 임차료의 지불 또는 재산세 감면 정도의 혜택을 주다 보니 토지주들이 차라리 토지를 묵힐지언정 임대를 안 해줘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토지주는 농작물을 생산해서 얻는 수익보다 좀 더 높은 토지 임대료를 받고 토지도 관리하면서 토지를 파는 것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어서 좋고 입주민들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임차료를 부담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을 마련해서
주거의 질을 높여서 좋고, 행정청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시설 비용만 들임으로써 막대한 주차장 부지 매수 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토지주, 입주민, 행정청 3자가 상생할 수 있는 위의 방안으로 조속히 임시 공영주차장을 늘려갈 것을 제안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공동주택주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있고 주차난이 심각하며 주민들의 동의가 있는 곳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위에 합리적 방안으로 임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갈 생각은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의 단기와 향후 5년 내 중기의 공영주차장 확보 면수 및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정읍시 전체에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주차 면수와 차량 보유 대수는 얼마입니까? 참고로 화물차와 화물차 주차 면수는 제외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내 교차로, 예컨대 호구나 정구 앞 등 시내 교차로에 교통량이 많지 않으면서 신호대기로 오히려 차량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가 많은 곳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해 나갈 방안은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큰 질문 두 번째, 시내버스 정류장 구간 및 노선 정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어르신들이 빠르게 늘면서 시내버스 주차장 구간이 멀고 노선이 주거지까지 안 닿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의 노선을 최근에 입주한 공동주택 단지에도 적절히 안배해야 합니다. 또한 대형버스 진입과 정류장 설치가 어려워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농촌마을에는 도로의 선형을 정비하고 정류장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오히려 중형버스를 투입하는 것도 효율적인 운영 방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이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릴 것을 제안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구간의 적절한 배치와 노선에 대한 조정 계획은 갖고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정비할 계획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277번 시내순환버스는 면 지역 등 외곽을 가지 않고 시내만 순환하기 때문에 초산동의 코하루 및 양우 내안의 아파트 등 시내 노선은 전체 시내버스 노선에 조정이 없이도 가능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이나 전주의 시내버스 안내 방송처럼 현재 버스가 가고 있는 정류장의 위치가 여기는 어디고 다음은 어디라는 예고 방송을 함으로써 승객들과 정읍의 지리를 모르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높일 계획은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큰 질문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와 화재 안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구의 고령과 저출산, 고용부진, 소득의 양극화 등으로 국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경제는 생산 가능 활동 인구의 급감으로 구매력이 떨어져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소득은 생업의 문제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 지금은 소비자들이 직접 시장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통신 판매, 즉 온라인 거래 등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두 번째, 샘골 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 다른 자치단체의 전통시장과 비교할 때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나 품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나 품목을 선정했거나 예정이라면 그것에 집중 육성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샘골 시장 상인분들이 재산권 보호 및 화재 안전과 관련 화재 발생 때 정읍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 소방차가 최단거리로 신속히 시장 안으로 진입해 소화할 수 있는 소방도로는 충분합니까? 만약 미비하다면 전반적으로 보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큰 질문 네 번째, 시내 거점 관광지 조성으로 정읍방문 관광객 시내 유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구절초공원, 정읍사공원 등은 정읍의 자연과 역사 및 인문 자원을 주제와 구역별로 나름 잘 묶어냈다고 봅니다. 이곳들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여기에 찾아오는 정읍시 인구 대비 약 20배나 되는 연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어떻게 시내로 끌어들여 시내의 유동인구를 늘리고 이들의 구매력을 키워갈 것인가가 생동감 있는 도시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분들을 시내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시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보거나 느끼거나 맛볼 수 없는 정읍이란 바로 이런 곳이라는 차별화된 거점과 특성을 갖춘 곳을 찾거나 만들어가야 할 곳으로 정읍사 공원 일원과 샘골시장 같은 전통시장으로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제나 구역별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연계하여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하면 이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정읍의 고유성은 무엇이고 시내에서 그것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거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의 랜드마크와 대표적인 먹거리가 있다면 무엇이며 없다면 무엇으로 만들어갈 생각입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의원님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복지 및 교통, 행정 분야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주, 입주민, 행정청 3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임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임시 공영 주차장 21개소를 운영 중이며 연간 6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임시 공영 주차장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1% 또는 재산세 감면 정도만 보상하다 보니 임시 공영 주차장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토지주에게 현실적인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시에서는 주차장 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면 부지 확보가 용이해져 앞으로 더 많은 임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의 단기와 중장기 공영 주차장 확보 방안, 예산 확보 방안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 면수와 차량 보유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51개 단지며 주차 면수는 12,592면이고 세대수는 18,337세대입니다. 차량 보유 현황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대략 세대수의 약 1.5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유료, 무료, 임시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57개소 2231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19년에는 국비 6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중앙상가 도심 공영주차장 60면을 조성하고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국비 11억 2천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8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새암길 상정가 주차장 7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매년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대규모 공영 주차장을 1개소 이상 조성하고 시비를 투입하여 도심 및 공동주택 인근 공유지 등을 활용한 소규모 노상 주차장과 임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도심 상가 및 주거지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시내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 외 신호 대기로 인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가 많은 곳에 회전형 교차로 설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회전 교차로는 원 형태로 만들어진 교차로도 신호등 없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방 통행하며 지나가는 교통체계를 말합니다. 회전 교차로 시설 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균 50% 감소하고 교통 흐름이 원활해졌으며 불필요한 정체 없이 연속적으로 차량을 진행할 수 있어 매연 발생량이 줄어드는 등 일석삼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는 가교 3거리에 회전 교차로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호남고등학교, 정읍고 사거리 등 교통량이 많지 않은 시내 교차로에 대하여 전수조사 후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 여부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안전시설물을 더욱 확충해 시민 안전 예방과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교통행정 분야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정류장의 적절한 배치와 노선 조정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은 정류장 간 약 500m 이상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행약자 시민 편익 제고를 위해 요청이 들어오면 또는 자가 진단을 통해 최대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버스 노선의 신규 수요 발생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가 주 52시간 근무 보장 등 다양한 근무 여건 변화에 따라 노선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시행 중인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벽지 노선을 일부 단축하는 방안과 신규 수요 발생에 따른 일부 노선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적자와 벽지 노선을 매년 단축하고 복지, 택시 등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수단의 대체 도입과 노선의 단순화 등 우리 시의 교통 여건에 맞도록 노선을 조정해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내 순환버스 277번의 버스 노선 조정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277번 시내 순환형 버스는 정주교를 건너 천변을 따라 시기, 주공, 시기, 연립을 거쳐 내장 상동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일회 운행하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코와로와 내안 내 양우 아파트를 경유토로 조정할 경우 몇몇 승강장이 노선에서 누락돼 기존의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신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신규 수요를 위해서 기존 수요를 배제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 버스 노선의 단순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수단의 확대를 검토하고 올해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 수요와 기존 수요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노선의 조정안을 마련해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관광객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내버스 안내방송 도입 계획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는 한 대의 버스가 한 개의 단일 노선만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변경되는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일 바뀌는 복잡한 노선 체계로 버스 안내방송 시스템을 즉시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량이 많은 시내 노선 버스 승강장에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방송은 노선이 단순화된 조정안이 마련된 이후에 도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와 재난관리 분야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통시장은 흥정과 덤이 있고 소통하는 정이 있는 곳으로 우리 생활 속 깊숙이 함께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경제인구 감소와 시장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의 지속, 그리고 유통구조의 변화, 홈쇼핑, 인터넷 쇼핑 증가 등으로 이용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이용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편의 시설 정비, 이벤트, 상인 교육 등과 더불어 관광객과 젊은층이 모일 수 있는 각 시장 특성에 맞는 특화 시장으로의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샘거울 시장만의 특성과 비교 우위 분야의 집중 육성 계획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샘거울 시장은 1914년에 개장하여 104년이 넘는 전통시장으로 그동안 주차장, 비가림,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각종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외형적인 발전과 성장을 하였고 대장간, 유기점 등 전통 상업 점포와 순대국밥, 팥죽 등으로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나 샘거울 시장 하면 마땅히 떠오르는 이미지나 특화 품목이 부족해 지속적인 발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전문가와 시장 상인, 시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중소벤처 기업부 정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사업에 공모를 신청했고
지난 7월에 샘거울 시장이 최종 지원 대상으로 확정돼 8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샘거울 시장 웰빙 먹거리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샘거울 시장 웰빙 먹거리 특화거리에는 막걸리, 동동주, 수제 제조시설과 웰빙 요리 이동 부스 공간을 만들고 시장 내 주단거리 빈 점포를 활용해 공방형 갤러리, 한입 먹거리 공간, 체험 공간과 거리 공연의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먹거리 특화거리 조성으로 전통 시장을 젊고 활기차게 변모시켜 건강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 샘거울 시장 미래의 100년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샘거울 시장 상인들의 재산권 보호와 화재 안전에 관한 현황과 보안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샘거울 시장의 화재 안전 시설 정비를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10월 말 준공을 예정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노출 전선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읍 소방서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최단 거리로 신속히 시장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소방도로 개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 성장 전략 분야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제나 구역별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연계하여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읍의 대표 관광지는 내장산 국립공원, 정읍사 공원을 비롯한 여러 볼거리 관광지가 각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각종 관광개발 사업과 관광자원들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관광객의 시내 유입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내장산과 용산호를 중심으로 한 토탈랜드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샘거울 시장 웰빙 먹거리 특화거리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연계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 다하겠습니다. 정읍의 고유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거점은 어디신지 물으셨습니다. 정읍하면 내장산과 정읍사 백제 여인의 고장이고 또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태산권을 한 선비문화와 옥정호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300년 전 백제가요의 고장이며 중심 인물인 정읍사 여인상은 신정동의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와 초산동의 정읍사 공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동학농민혁명은 덕청면에 소재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비롯해 이평, 고부 등의 관련 유적지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칠보면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한 태산 선비 문화와 섬진강댐 옥정호를 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읍의 랜드마크와 대표적인 먹거리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정읍의 랜드마크는 내장산의 썰애봉과 붉은 단풍, 그리고 정읍사의 여인과 행상 나간 남편, 그리고 옥정호 가을 향기와의 만남 구절초라 생각하며 시 곳곳에 크고 작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 관문인 KTX 정읍역과 광장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관광 안내센터 및 파출소 이전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읍을 대표하는 대형 랜드마크 조형물의 설치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버금가는 규모의 시설물로 만들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 자문 그리고 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의 대표 음식 먹거리는 2016년에 개발하여 단풍미락 브랜드로 운영직인 귀리 떡갈비, 사과 맥저, 쌍화차 묵은지 상화과, 단풍미인 한우고기, 내장산 상체 정식으로 대표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과 외부 관광객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의 임금님 밥상, 대장금 테마파크의 궁중음식 개발 등 관광지 특성에 맞는 음식 개발과
정음역과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연지동의 연지상가를 먹거리 타운으로 재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정상섭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시죠. 답변자로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예. 또 충분히 그 답변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시정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 시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시정 방향을 이끌고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을 알고자 드린 차원이었고요. 그 첫 번째 임시 공영주차장 답변에 대한 그 보충 질문에서 답변서에 약간의 그 용어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이라기보다는요. 그 용어의 어떤 정확한 우리가 사용을 위해서 입주민들이 토지주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임차료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적절하고요. 또 토지주나 시가 입주민들로부터 받는 비용은 토지주가 시나 입주민들로부터 받는 비용은 임대료를 지불받는다는 표현으로 써야 바른 표현 같아서 시정을 요구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우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그 주차장 규정을 좀 개정을 해서 세대별로 이렇게 주차장 수를 두 대씩을 확보를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시자체가 다 이게 주차장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정읍시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가 51개 단지고 주차 면수가 12,592면, 그 다음에 세대수가 18,337세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수치만을 놓고 보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한 세대당 한 대씩만 차량을 보유를 해도 주차 면수가 5,745면, 약 5,000면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실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한 세대당 보통 그 1.5대, 즉 10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50세대 정도가 차량을 두 대씩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한 15,000면 정도 주차장이 부족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약 한 2,231면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걸 포함한다 하더라도 약 12,000면 이상이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이렇게 답변서에 보면 우리 시에서 투입하는 비용만 해도 매년 한 6 내지 7억씩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은 어렵지만 주민들의 지금 주거 공간의 어떤 질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실질적으로 시장께서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알지만 이게 지금 도로까지도 2중, 3중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 밀고 땡기고, 그래서 또 주민들끼리 이렇게 또 그 적지 않은
불협화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장께서도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뭐 우리 인구가 11만 5천인데 차량 대수만 거의 6만 대 가까이 돼요. 그러면 거의 두 분 중에 한 분은 차량 대수인데, 이제 그 차량들이 실은 이제 출근과 퇴근 사이에 기본적으로 주거 공간 인근에 주차를 다 하잖아요.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주차 면수가 넓지만 10년, 20년 전에 지은 공동주택들은 그 정도의 주차 면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퇴근 이후에 주차 전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뭐 시에서 여러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런 과정에 매입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입장에서 얘기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틀리다는 게 아니고 좀 시각이 다른 거죠. 예. 뭐 이제 아까 같은 그 뭐 대림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도 뭐 특정 아파트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다고 하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아마 이제 그런 여러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다른 의견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주차장은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다만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어떻게 이용할 거냐지, 주차장 자체가 말하자면 그 사업에 탓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떤 형태로 이용할 거냐 하는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의회도 우리도 집행부도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상석 의원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네. 다음에 이제 그 회전교차로 설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예. 예, 우리 정읍이 이제 중소도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내 도로의 그 폭이 대부분 4차로 정도로 되어서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간 방향을 되돌아서 이제 출발했던 방향으로 되돌아오려고 이렇게 유턴을 해야 되는데, 되돌아오려면 유턴을 해야 되는데, 이제 노폭이 좁다 보니까 유턴할 수 있는 선형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그 한 블록을 넘어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다시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또 여기 지금 그 초산동의 정주교에서 호구앞 사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아까 답변에 보면 회전교차의 여러 가지 이점이 일석삼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 이점도 있고, 또 아까 이렇게 질문 드린 것처럼 이런 당위성이 있는 이런 회전교차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도 어떻게? 회전교차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뭐 특별히 대기 시간에 뭐 매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차량 간 접촉 사고를 예방하고, 또 거기에 뭐 인민사 사고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줄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뭐 경미한 사고에 그치고, 그래서 저는 저 회전교차로는 적극적으로 좀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십자형 교차로가 갖고 있는 예산의 비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검토하는 것은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능히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십자형 교차로를 하면서 뭐 불필요하게 회전형 교차로에는 없어도 되는 신호등, 뭐 조경, 이게 불필요한 예산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율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성비가 좀 높다는 얘기를, 요즘 가성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같은 예산을 투입해도 또는 동일한 시설을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내더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줄여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추가로 얘기하자면, 우리 이제 정읍에도 좀 십자형 교차로, 인도 교차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신호를 넘어갈 때, 대각선을 건너갈 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넘어갈 수 있는 X자형 교차로, 인도 교차로를 지금 2군데 정도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 군데는 성인프라자하고 한 군데는 상동에 있는 현대 3차 그곳을 그 X자형 인도 교차로로 해서 차량의 흐름도 사람도 좀 편하게 횡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해전교차로는 이제 확대할 거고요. 다만 호구 앞에 같은 지역은 당국회 쪽에서 넘어오는 구간이 일반 좀 평지 도로하고 다르게 기본적으로 좀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사가 있는 곳에 해전교차로를 설치하면 오히려 안전을 더 저해한다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예. 네. 그다음에 네 번째 교통행정 분야 277번 시내버스 노선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그 운수업체의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277번 시내 순환형 버스가 총 3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초산동에서는 2개 노선으로 각 노선당 1일 13회씩 26회가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노선을 이렇게 지명을 하면 정주교에서 초산교 사거리를 거쳐서 현대자동차 서비스 거기에 승강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아파트, 시기주공, 시영연립 해서 상동교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노선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노선은 이제 정주교, 혹시 마찬가지 정주교에서 이번에는 호구 앞 사거리를 경유해서 코하로 아파트, 그다음에 센트럴 카운티 아파트, 그다음에 정읍중학교, 정읍고등학교를 경유해서 시영연립을 거쳐서 이제 상동교로 역시 넘어가는 그 노선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양우 내안의 아파트의 어르신들이 방금 그 말씀드린 이 제2노선, 이 노선을 그 뭐냐면 정읍중학교에서 양우 내안의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달라. 바로 그 정고등학교로 같이 빠지지 말고 노선을 바꿔달라.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 의원이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정읍시의 53개 노선을 함께 이렇게 정비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런 답변이거든요. 근데 이 시내버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노선은 뭐 특별히 다 함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노선 정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독자적으로 노선 정비가 가능한 것인지 또 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어떻게 공교롭게 노선이 딱 갈라지는 곳에 끼어 있어서 양우 대안에 입주민들이 대중교통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좀 그 애로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이쪽으로 돌리거나 기존 코스에서 좀 변경을 해서 돌리게 되면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시형 그쪽 주민들의 또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좀 아까 보고 답변 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노선을 좀 단일화하고 조정을 통해서 그 지금 277번 차량을 뭐 세대에서 좀 이용 빈도가 높으니까 그 뭐 차량을 좀 증차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보고요. 뭐 그 운수회사에서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유일하게 수익이 나는 노선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조정토록 하고요. 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버스 요금도 좀 조정을 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의회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경제와 재난 관리 분야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희망사업 프로젝트 사업에 우리 샘골 시장이 확정이 되어서 8억 6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먹거리 특화거리 이것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 경제를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 유통시장이 20여 년 전부터 전면 개방이 되면서 이제 대규모 유통자본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대규모 유통 자본과 우리 전통시장이 이 경쟁 구조에 있는데요. 이 전통시장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우리 정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특히 이제 구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교통이 발달되면서 인근에 있는 뭐 전주나 광주 같은 대도시로 상권이 빠르게 이렇게 흡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전통시장과 상점 상인분들의 어떤 생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이 생산자 보호의 문제,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토속문화의 보존을 위해서도 새롭게 길을 찾아야 할 또 절박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답변서에 보면 우리 샘골 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 특화 품목이 아직 이렇게 뚜렷한 것이 없는 것이 한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시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특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예. 그 우리 정상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샘골 시장은 시설의 노후화. 근데 이제 시설의 노후화는 시설을 노후화해서 현대화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샘골 시장은 낮과 밤이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도 낮에는 많은 방문객들로 활력이 있지만 해가 지을 무렵이면 아예 그냥 아주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아주 그런 모습이고, 또 그곳에 또 이제 뭐 외국인들이 더러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안전의 문제도 좀 발생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취급하자는 게 아니라 샘골 시장의 저녁 시간도 좀 일정 부분은 활력을 불어내야 되겠다는 고민은 저나 뭐 의원님이나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전통시장에 제대로 된 맛과 멋을 내려면 실은 이제 대형마트하고 경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의미 없는 경쟁이라고 봅니다.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과 또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취향과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을 좀 잘 흡수해야 우리 전통시장의 생명력을 유지하지, 우리가 시설을 막 현대화하고 뭐 카트를 다닐 수 있게 하고 이런 걸로는 대형마트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이용 빈도도 높여야 되지만, 또 전통시장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맛, 멋, 흥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은 거기에 있는 상인들도 친절이라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구수한 언어도 써야 되고, 또 맛도 정갈하게 하려고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에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해야지, 거기에서 시설을 개장하고 뭐 그런 걸로는 경쟁이 어렵다고 보고요. 전통시장에 이번에 8억 6천의 사업비로 하려고 하는 내용도 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저녁이 활성화를 띄려면 결국은 이제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먹거리 공간이 구시장 안에는, 전통시장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골목골목에 있긴 하지만 그것이 샘골시장 전체를 활성화하는 데는, 활력을 넣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사업비와 또 이제 추가로 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제대로 힘을 좀 받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예산들이 전통시장, 우리 샘골 시장의 뭐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블럭을 정해서 그 블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유인을 하고 홍보를 해서 샘골 시장이 일정 부분 타지로부터 선호하는 시장으로 그 그림을 바꿔놓을 때 나머지 그림도 같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아까 얘기하신 그 사업으로는 그 내부의 일정 부분에 막걸리 동동주 먹거리 공간을 좀 더 시범적으로 해서 도로 쪽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확대가 되면 안쪽으로 확장해서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정읍시의 그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우리 먹거리에 많은 그 용역을 주어서 개발을 해왔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오셨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먹거리 브랜드로 귀리 떡갈비, 그 다음에 사과 맥적, 쌍화차 묵은지 삼합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이름이 좀 생소하고 딱 들었을 때 좀 이름이 특히 이제 쌍화차 묵은지 삼합 같은 경우에는 좀 이름이 길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정읍 씨가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정읍 씨가 좀 궁해야 되는데 궁죽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궁해야 통하는데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그 시에서 보면 절박하거나 이걸 뭐 어떻게 좀 적극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점수를 못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에 있는 그 농촌 자원, 농산 자원을 가지고 귀리와 떡갈비를 이렇게 접목을 했고 또 사과 맥적도 그렇고 쌍화차, 묵은지 삼합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모든 브랜드가 그렇듯이 모든 지역의 명품이 어느 한순간에 태어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오랜 시간의 투자와 노력의 결합인 것처럼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좀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 또 먹어보고 그 먹어본 결과를 외지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2차적인 노력들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저도 먹어보면 상당히 맛은 좋던데 이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라 또 반면에는 우리 지역에 이제 한우나 이런 게 너무 크게 성장해서 그런지 대부분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냥 한우 또는 삼겹살 이런 쪽의 음식을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역의 식당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식당의 영업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특화된 니치마켓, 틈새 시장을 조금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좀 장인 숙성하는 그런 정신을 발휘할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광양에 뭐가 있나요? 그게 광양 불고기. 예를 들면 광양 불고기 같은 경우 그거 우리가 먹어본들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 뭐라 그럴까요? 석쇠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이런 것들인데 우리에 있는 식당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너무 자괴감이나 자멸감이나 또는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집스럽게 하면 저는 능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고집스러움에 우리 시 정부가 일정 부분 열악한 부분이나 경영의 유지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저는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좀 본인의 장인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인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이 저는 본인들한테도 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지방 정부에 의존해서 모든 걸 보조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생소하다는 느낌은 결과적으로 좀 홍보가 좀 미약한 면이 있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샘골시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이렇게 주차장 연수를 많이 확보해 왔는데 다만 이제 우리 현대의 어떤 슈퍼마켓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주차장 이용 면에서 이용이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망 정비가 좀 필요할 텐데 이 도로망 정비는 우리 고객들의 어떤 편의 제공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은 화재 같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도 이 도로망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 소방도로를 적극 반영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적극 반영하신다고 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분야에 관련해서는 가장 1차적인 거는 거기에서 상인들 스스로의 소화기예요. 가장 빨리 불을 제압할 수 있는 건 그 상가에서 갖고 있는 소화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방차를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시설 안에 자동 분사 시설을 하는 게 2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3차적인 건 소방서가 출동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상인들 스스로도 소화기가 일정 기간 사용 기한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자가 진단을, 자가 검진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 이제 그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서 그 지역에서 그걸 전체를 연결해 놓은 스프링클러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면적이 넓은 생고울 시장을 전체를 불이 나면 전체가 불이 다 물이 쏟아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구역별로 스프링클러를 따로따로 작동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건 이제 뭐 소방도로는 일정 부분, 그런데 이제 소방도로 예산보다는 스프링클러를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도 이런 안전의 문제, 불로 인한 안전의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예방하고 나중에 바로 진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네, 이제 이 시간 경고가 됐는데요. 마지막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읍의 고유성을 간직한 거점에 대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지난달에 그 통영 그 서포루, 즉 서피랑이라는 곳에 연수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화 해설사님이 저희가 정읍시에서 온 의원들이라고 하니까 그 통영과 서피랑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즉흥적으로 그 문화 해설사의 입에서 달아 높이금 도다샤 어기야 머리금 빛이 오시라 라고 하는 정읍사 그 노래의 식구를 즉흥적으로 이렇게 낭송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식구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너무 시적이어서 자기는 정말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이 사실 내장산 단풍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정읍사 노래가 한 1300년이 넘는 역사성을 갖고 있고 또 교과서에서도 이 정읍사를 국문학사 쪽으로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정읍의 좋은 정말 인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정읍사의 망부상이 우리 정읍의 고유성과 가치를 또 담고 있고 또 다행스럽게도 이 정읍사 공원이 우리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즉 접근성도 좋고 조망권이 좋은 곳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읍사 공원을 우리가 연간 한 200만 명이 우리 정읍의 유명한 관광지, 즉 내장사라든지 구절초 공원이라든지 찾아오시는데 정읍사 공원을 뭔가 이분들이 우리 시내를 찾아올 수 있는 거점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장소. 예, 예. 근데 끝까지 얘기를 제가 못 들어서 답변을 어떻게 그냥 들은 것만 답변을 할까요? 들은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1300년 된 지는 뭐 다 시민들이면 다 아실 거고 또 정읍사가 우리의 역사 교과서가 있는 한은 사라지지 않을 소재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내장산 단풍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역사적 비중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관광 자원으로서 내장산의 단풍은 과거에는 그 화려한 단풍의 빛깔을 냈는데 지금 아마 그러지 못하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건 아마 이제 국립공원 구역이어서 일체의 감벌이나 단풍나무를 바꾸는 거나 이런 걸 일체 못하게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내장산에 들어가면 거의 뭐 불이 난 것처럼 붉은색을 띄었는데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과도하게 보전에다가 가치 부여를 했기 때문에 내장의 단풍으로는 전국에 있는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읍의 감동 관광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2의 랜드마크나 또는 제2의 공간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 가능한 순위 1위가 정읍사 여인이라고 보고요.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정읍사 여인에게만 조명이 되어 있는데 실은 정읍사 여인이 있기 위해서는 남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남편은 전혀 조명받지 못하는 그래서 연인과 남편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정읍이 부부사랑의 도시인 것을 전국에 알린다면 그것만큼 좋은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 또는 역사성 그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내에 또 공교롭게 또 시내에 정읍사 여인 정읍사 공원도 있고 또 그거와 관련된 역사성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광 자원들이 대부분 시를 떠난 좀 주변 지역 외곽 지역에 있어서 시내 관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읍사 여인은 또 행상 나간 남편은 그런 측면에서 좋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고 또 정읍을 재방문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정읍사 여인에 방문하고 네, 시장님 네. 마무리 발언. 저도 마무리를 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왕이면 정읍사 여인을 우리 지역의 상징물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상섭 의원이 네. 네. 본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네. 예. 하여튼 긴 시간 마무리 발언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서 들어가시고.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의원님, 또 계십니까? 그럼 먼저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신 의원님에 한해서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에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정상섭 의원님과 우리 유진섭 시장님의 그 질의와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짧게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정읍역 광장 안내센터와 파출소의 이전을 검토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네. 네. 지난 그 민선 6기의 정읍역 광장 안내센터 그리고 파출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 의회가 굉장히 많이 했었죠. 당시 그 관광 안내센터를 그곳에 그 리모델링 할 때 지금 시장님께서 그 경제건설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의원 대다수가 반대하고 또 연지동 그 역 근처에 그 많은 분들이 서명도 하고 김생기 시장께 이거 지금 그 리모델링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선 6기에서 강행을 했죠. 예. 네. 그런데 여전히 그곳의 관광안내센터의 기능도 문제지만 우리 역의 어떤 조망권과 또 그것으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 불편함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공감하시는 거죠? 얘기할게요. 네. 네.
아주 살짝만 얘기했는데 앞으로 답변서를 만들 때는 너무 많은 양을 넣지 마세요. 다 그 답변 내용 가지고 또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장 관광안내센터는 이전하는 걸로 제가 결심은 이미 했습니다. 예. 예, 결심은 했고 그걸 이전할 거냐 다른 방안으로 쓸 거냐 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쪽에 택시 승강장 안쪽 모퉁이에 보면 우리 시유지가 있어서 그 시유지로 또 옮겨서 짓는 걸 검토를 해봤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또 관광안내센터를 철거하는데 1억 이상의 돈이 또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영상 광고 시설 그것도 좀 옮겨야 되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그 검토에 제가 결심한 내용은 저금역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네. 최종적으로 제가 결심을 했고요. 다만 이제 파출소는 이게 이제 그때 지을 때는 전에 국비로 지은 건물인데 이제 한 2년 반 정도 내가 된 걸로 압니다. 근데 그걸 또 이제 옮겨서 지을 때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아직 최종 결심을 못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파출소는 이제 우리의 권한을 좀 벗어나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관광안내센터는 저는 환영합니다. 이렇게 결심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고뇌하셨고 여러 가지 검토했을 텐데 정말로 그 민선 7기를 들어서면서 많은 시민들의 기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을 거다라는 생각해요. 혹시 제 생각과 다른 시민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뭐 저는 어쨌든 정말로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닌 곳에 자리 잡은 그런데 그 관광안내센터가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의회 전체가 거의 다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께서 강행을 했어요. 그 얘기는 참 안타깝죠. 제가 네. 이제 그래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심했고 그 아마 이제 의회에서 초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네. 그 정은역에 들어가는 임대료는 의회가 좀 네. 거창하게 그 나라 전체 차원의 뭐 정권 교체처럼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는 것을 지금 현 정부에서는 뭐 적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저는 우리 지방 정부 안에서의 적폐라고까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정당의 그 당적을 가지신 분이 또 되셨기 때문에 저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 다만 집행부가 의회의 권고를 무시한 결과를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당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런 점을 이제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의회가 단순히 정치적으로 공방하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충원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관료들은 이해합니다. 시장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럴 때 시장의 역시 철학과 정치적 소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진서 시장님께 기대하고 일단 충분한 시간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 뭐 이렇게 시장님께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심을 예, 했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예, 예. 더욱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관료들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했던 거 있죠. 새로운 시장님 열린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앞으로 다른 사안도 혹시 발견된다면 용기 있게 행정이 잘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행정은 절대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행정 모호설에 빠져가지고 또는 잘못했던 것을 시인하게 되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주저주저하고 감춰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보충 질문의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관광안내센터 과거에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나오신 김에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답변서와 관련해서
저는 제 질문에도 그렇고 우리 정상섭 의원님의 질문에도 관련 부서에서 먼저 초벌을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님께 최종 결심을 얻기까지 과정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더 살펴봐야 된다. 아까 뭐 오류 이것을 떠나서 정책적 결정을 이미 발표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혹간 미흡하거나 개념적으로 불분명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과 전 세계인들이 본다는 거죠. 가령 오늘 그 답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랜드마크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랜드마크를 몇 곳을 얘기를 하셨죠. 썰애봉과 단풍, 정읍사 여인과 남편, 구절초라고 됐어요. 랜드마크 물론 저는 사전적 의미에 너무 문자적인 함의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랜드마크라고 할 때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는 역사적인 건조물이나 여행자가 자기 위치를 알 수 있는 특정 경관상의 지표, 유명한 산, 교량 등 지형, 지물 이런 거단 말이죠. 물론 내장산 단풍이 우리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구절초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읍이라는 곳이 딱 정읍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것도 이제 가능하면 인공적 조형물을 랜드마크라고 늘 많이 하는데 우리 답변 안에는 그저 그런 어떤 내용들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님도 검토하셔야 되고 이것을 써주시는 공무원들 이제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또 보충 질문으로 우리 김인태 부시장님께 좀 드리고 싶어요.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예. 또 우리 많은 시민들께 인사도 하고 또 우리 시정을 함께 이끌어감에 있어서 유진석 시장님 보필 잘 해달라는 뜻으로 네,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과 시장의 질의 답변 잘 보고 계시죠? 네, 잘 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 관료들 보면 이제 중앙정부가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네,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어차피 이제 오늘 저도 여러 가지 기초 의회를 보면서 조금 느꼈던 게 제가 예전에 99년, 2000년 그 당시에 이제 군산시청 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때도 느꼈던 건데 조금 이제 시하고 도하고 차이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제 도의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정책적인 질의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에 관련된 이견들이 이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서로 이제 그 질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이제 수립해 나가고 하는데 이제 기초에 오니까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있긴 있지만 이제 민원에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있다 하는 부분을 예전에 군산 있을 때도 느꼈고 여기 와서도 또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치단체 사이즈가 좀 작고 또 기능에 관한 부분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시군 단위의 의회지만 만약에 또 동네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 더 디테일하고 정말 작은 것 같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수준에 맞는 자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관행적으로 답변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싶은 거예요. 예. 부시장께서도 시장님의 답변서를 사전에 보셨을 겁니다. 네. 예.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예. 아까 오전에 예산 관련한 내용 할 때 느끼셨죠? 예,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질의한 내용, 그 랜드마크라든가 또 정읍의 대표적인 곳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그 시민적 정서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예, 예.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또 미래를 제시하지 못해요. 아직까지 그렇다는 네. 말씀드리고요. 답변하시는 시장님의 답변 속에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많은 공무원들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통시장 얘기를 할 때 맛, 멋, 흥, 그리고 친절, 구수한 입담, 이게 유진섭 시장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서포팅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이러면 과거 관행 답변, 이거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보신 중심, 그리고 정해진 틀 안에서 하는 그런 답변, 이거 말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답변들을 같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요, 일단 질의자의 의견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질의자가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문장상으로 답변을 써와요. 제 질문 안에서도 아까 앞에서 질의답변 했는데, 예. 제가 작은 말고개를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싶어서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작은 말고개를 가져온단 말이죠. 예, 예. 예, 그 랜드마크도 아마 그럴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검토 과정에서의 면밀한 분석, 그리고 집행부 수장의 철학과 정치적 지향을 담아내는 답변서를 쓰셔야 되는데, 예. 그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거나 과거 답수평 답변, 이제는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도 뭐 도에서 이제 국장 생활할 때 이제 제 맡은 소관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 과장이나 이제 사무관들이 의원님들한테 가서 애매한 부분은 반드시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예, 정확히 애매한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뭘 알고 싶어 하시냐, 그렇게 확인을 하고 썼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런 기회가 또 있을 때는 반드시 저희 담당 책임자들이 의원님들 찾아뵙고 질문의 의도를 꼭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느낀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집행부에 있다 보면 좀 한계는, 뭐 전문성도 있지만 또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 효율성 위주로, 이제 민주성보다는 효율성, 집행 과정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일을 하고, 아마 답변도 이번에 집행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아마 답변이 더 좁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항상 아까 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시장님의 시각에서 정책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는 보완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정 질문 시작하기 전에, 보충 질문하기 전에 모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네. 시의원 출신 시장, 우리 정읍에서 처음 맞이하는 시장인데, 그만큼 기대하는 바는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그동안 계속 전달하려고 했던 입장일 텐데, 네. 시장이 됐다고 해서 이제 거꾸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인 겁니다. 예. 역시 전문 관료들이 특히나 도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지방행정에서 작은 그릇만 보고 행정을 했을 때 좀 넓은 시각으로 또 젊으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잘 협력해서 신선하게 한번 정읍시를 바꿔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소통이 매우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 한 가지만 더 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통과시킬 때만 의원실에들 와요. 예산이 딱 끝나고 나면 출입 안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게 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조례도 있습니다. 네. 현장 방문도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들 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쫓아다니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려도 조례라고 하는 것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질의해 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예. 비겁을 안 해요. 의원이 일일이 전화해서 이런 거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음번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이거 질의하랍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 제출한 사람들이 좀 다니면서 사전에 궁금함도 좀 파악하고 고칠 것이 있는지 검토도 하고 그러는 게 좋을까요? 뭐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도 저도 이제 국장 할 때는 의회를 출입해야 됐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다 설명을 해서 상임위 때 이제 쉽게 통과되게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예산뿐만 아니라 조례든 약간 또 현장 방문 있으면 또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소통을 강화해서 이제 공감대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 와서 얘기하면 뭐 그 질의의 강도를 낮추거나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서로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하나의 조례가 지향하고 해야 될 사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네. 상임위 자리에 딱 들어가서 얘기하면 서로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 던지면 저라도 그쪽 답변석에 있으면 머리가 하얘질 것 같은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걸 네. 사전에 막아보고자 드리는 제안인데 잘 들으십시오, 과장님들.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적어도 사전에 와서 상의를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조하기가 어려울 상황도 된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라도 의회를 무서워 말고 가깝게 다니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네, 그렇게 가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회의에서 예. 얘기해 주십시오. 결론 짓겠습니다. 이제 민선 7기가 시작한 지 정말 한 70여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 오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아니고 다만 의회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 시장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 매우 크고요. 의원들 역시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젊습니다. 정읍의 미래를 정말 더 이상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에 걱정하지 않는 도시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유진섭 시장 후에 정읍시가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정상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의원님이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으나 이도영 의원님의 보충 질문 내용과 같아서 보충 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복형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복형 의원님 보충 질문을 끝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복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먼저 말씀을 지명하시고. 예. 꼭 시간이 늦었는데 아까 오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오후에도 또 아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에게. 저는 이 지금 두 분의 어떤 시정 질문에서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방금 그런 내용을 듣고 또 이렇게 깜짝 놀라서 우리 시장님한테 한번 그 내용을 정확히 좀 짚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광 안내센터하고 우리 파출소 부분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이전까지 이렇게 계획을 확실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는데 지금 현재 그 재원은 어떤 성격으로 받고 지금 현재 만약에 보조를 받았다면 보조금은 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그 우리가 꼭 몇 년 이게 기간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싹 검토를 하셨는지 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지금 현재 여론 이런 것에 좀 해서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게 우리 시에서 뭐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 자책한다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앙 정부로부터 반드시 페널티는 아마 있을 걸로 사례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정확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걸 검토를 하고 이게 지금 내구 연한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할 건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할 건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정 질문 답변에 말씀을 주시라고 해서 이제 답변을 준 건데,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광안내센터는 그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소유는 시유지인데 아마 그 지목이라고 해야 되나, 땅의 용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아마 철도 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하지 않으면 이게 철도 부지로 이제 용도가 제한이 돼서 뭐 그랬다고 하고, 또 뭐 그 제한에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 만한 사정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상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절대적으로 반대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어요. 근데 뭐 이게 뭐 제가 선거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가 아니고 참 아이러니하다 하는 생각이에요. 정읍 역사가 실은 지금 위치보다는 좀 더 익산 방향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줬었는데 일이 진행하는 과정에 약간 강주 방향 쪽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관광안내센터도 문제가 됐던 걸로 봅니다. 역사가 지금 언더패스 위에만 있었어도 그게 뭐 관광안내센터가 특별히 문제되는 건물은 아닐 텐데 역사가 약간 강주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그렇다고 해서 정읍 역사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센터, 뭐 언더패스 위로 다시 역사를 옮길 수가 없다면 옮기기 쉬운 것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광안내센터가 뭐 그건 저는 지나친 표현이라고 하지만 제가 연주동 쪽에 가보고 만나는 분들 만나면 정읍역 앞에 두고 여기 어디냐고 물어본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앞에가 이제 두 개의 건물이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웃지 못할 말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관광안내센터는 아마 처음에 지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전액 시비로 들어갔나요? 네? 국비 12 합쳐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그걸 이전하게 되거나 철거한다고 하면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페널티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 받고도 네. 우리가 그게 꼭 물론 생각의 차이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시장님하고 그때 현역 의원 시절에 같이 상임위 활동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은 결국에 승인했지만은 굉장히 어려움은 좀 많이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해서 물론 검토는 우리가 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조에 우리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을 보면은 내구 연한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갖고 우리 정읍시가 중앙으로부터 어떤 그런 페널티 적용을 받지 않을 정도로 시간을 좀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저는 그래서 이걸 시정 질문에 보충 질문을 할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거기에 좀 남길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 시장님의 어떤 강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시간을 좀 여기에서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어떤 다른 내용들도 참고하셔서 시간을 조금 갖고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한 지가 그래도 좀 몇 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만 시간 갖고 하신다면 그런 페널티는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잠깐만요. 제가 네. 좀 확인 좀 하고. 네, 좀 제가 이제 좀 제대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제 국비로 지원받은 사업이 뭐 지방 정부의 사정이나 또는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철거하는데, 그냥 철거할 때는 페널티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시설이나 내용을
어디로 옮기는 것은 페널티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읍 역사 안으로 옮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읍역하고도 이미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1, 2층에 있는 것, 뭐 2층에는 회의실과 휴게 공간이니까 그거는 뭐 특별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 그리고 전통 공예품 전시장, 그다음 미디어 트리, 뭐 이 정도는 역사 안에 충분히 공간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관련해서 사업비는 11억인데 이제 전광판이 5억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안내센터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은 그 나머지 한 6억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국비는 약 4억 3천이고요. 그 정도니까 뭐 전광판은 그대로 이전할 겁니다. 예, 자디 이동해서 쓸 거고요.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시장님이 어떤 강한 그런 뭐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지금 현재 그때 그 상태에서도 우리 역사 내에 홍모관 우리 그 면적을 좀 죽었다 하는데 그 면적이 좀 적고 협소한 이유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도 물론 거기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그것 위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택시 뭐 이렇게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우리 지금 현재 그 보조금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이 걸려서 또 이렇게 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서 행정사무관으로 할까 아니면은 이사를 빌어서 할까 해서 했는데 다행스럽게 베네트 적용 안 만나면 그건 다행이지만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조금 관리하는 법률이 지금 엄연히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시행령이나 이런 보고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페널티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우리 의원들 이렇게 나와서 좀 걱정돼서 제가 말씀을 좀 했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뭐 자세하게 문제되는 것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석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진석 시장님께서는 시정 질문 중 제기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효율권을 상정합니다. 근본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회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